김영희 센터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반기에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 하단은 지금부터 이제 하반 경직성 확보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김영희 센터장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예.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주가가 참 많이 올랐어서 4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이런 상승 추세가 3분기까지는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 가서는 상승세가 많이 주춤거리고 오히려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작년 12월 예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가 12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좋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 회복이 과연 그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 회복되는 것은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요. 특히 건설 투자가 늘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도 작년에 그 경기가 어려우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저축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 4분기 가면은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상승세도 둔화되고 주가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 해외 요인도 현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불안하게 본 해외 요인은 영국 등 서유럽 경제인데요. 특히 영국 가계 상당히 부실합니다. 미국 가계가 부실하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이 171% 정도 되거든요. 미국 130%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계가 상당히 부실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 등 서유럽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앞으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사줄 사람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연 영국 국채를 누가 이렇게 많이 사줄 것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영국 쪽에서 아마 그 서유럽 쪽에서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 금융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은 어떤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신데 예. 그렇다면 경기나 증시의 어떤 탄력이 둔화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더 증시나 경기가 둔화돼서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큰 흐름 문제인데요. 아주 중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주가라는 것은 매년 그 GDP 성장률만큼 성장합니까? 평균적으로 성장하죠. 그러나 단기 순환 사이클로 보면은 최근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1년 올랐다가 1년 조정받고 이런 양상이 계속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홀수에는 많이 오르고 네. 짝수에는 조정을 보이는 이런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1년 단위로 올랐다 조정을 보였다 이러냐면은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2000년 이후로 보면 1년 단위로 작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회복 국면이고 주가도 같이 올랐었는데요. 내년에 지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경기 선행 지수가 올 12월쯤이 다시 그 정점을 치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경기가 다시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주가도 전반적으로 조정다운 조정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한 차례 둔화될 가능성, 이른바 더블딥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더블디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금융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정부의 가감한 정책,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통화 공급 확대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수요가 이전돼야지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기업들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있는 데다가 가게들도 소비를 앞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죠.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저축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가계가 소비를 앞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지속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내년에 그 더블 딥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가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면 증시도 또 한 차례 올해 접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론 올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지금보다 주가가 오르고 4분기부터 서서히 조정을 거칠 텐데요. 올해는 1300선 안팎에서 장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더블딥 한다면은 주가도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 가면서 올해의 저점을 다시 한번 그 정도 떨어지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나 어떤 증시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기 개선과 함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른바 경기 민감주들, IT나 자동차주들은 좀 정리를 하고 경기에 둔감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는 지금 IT나 자동차 주식을 사러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예,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IT나 자동차 이번 세계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IT 자동차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역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면 경기 관련주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대신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생활 필수재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돈들이 원자재나 식량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4분기부터는 비중을 좀 축소해주고 생활 필수재나 에너지 관련주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꼭 주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자산 가운데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예. 보시는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죠. 예, 경기가 좋아할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그렇죠. 바람직스럽고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적극적인 투자형 같은 경우 70% 정도 금융자산 주식 비중을 보유할 걸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4분기 내년 가서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70%로 가지겠다면 한 50% 정도로 줄여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영국 등 선진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국채 같은 거 채권 투자 좀 리스크가 별로 없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스럽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증시나 어떤 경기를 전망하실 텐데요. 그런 거 이외에 센터장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지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좀 반대로 네. 하면은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뉴욕 타임즈 등 영국하고 미국 주요 신문에서 불황을 다루는 기사를 한번 쭉 80년 중반 이후로 세워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경기가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 말까지 사실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나 작년 말이 최악이었고요. 올해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신문 일면 머리 기사로 많이 나올수록 나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면에 중국 펀드가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 네. 세계 경제 좋다, 우리 경제 굉장히 좋다 이런 보도들이 일면에 많이 보도가 될수록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수준인가요? 그렇다면 언론에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중립적입니다. 예. 작년 말까지 사실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들이 국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부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경제면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가 좀 실제적인 것보다 지표보다도
뭐 언론에서 조금 뒤따라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뭐 그런 기사를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3분기 중후반쯤 가면은 사실 소비도 증가하고 생각보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럴 때 다시 좋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갈 텐데 그때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언론에선 들을 수 없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